보충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 이제 아까 유산균 이야기를 다른 원장님들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의 연구들은 유산균의 어떤 컨디션이 그냥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인격까지 영향을 준다는 이 영역까지 이제 이 연구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평소에 어떤 면역 상태와도 아주 연관이 되는데 장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장세포 사이가 간격이 벌어져서 일반적으로 우리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다 소화가 되지 않았거나 이제 비정상적인 소화 대사 산물이 장을 뚫고 들어가서 각종 면역 질환들이 발생을 하는 세는장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는장 증후군은 알러지처럼 반응 양상을 나타내서 몸의 전반적인 어떤 이상을 야기를 하게 되고 또 심혈관계나 기타 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산균처럼 이제 실제로 장의 어떤 이 세균총 자체가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몸에 적합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장의 연동운동의 경우는 이 미주신경의 영향을 받는데 이 미주신경은 스트레스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장이 단순히 장 자체로만 이 관점을 보고서 접근을 할 게 아니고 스트레스라는 관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 어떤 정신 건강을 반영하는 것이 곧 우리의 장 건강과 대변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 스트레스의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명상이나 이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늘 시행을 하는 게 장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복부가 굉장히 차가워지거나 냉증이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장의 상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하고 배의 운동을 좋게 하기 위해 마사지를 하거나 이 기타 등등의 어떤 방법들을 취하시는 게 장 건강과 전체적인 어떤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산균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요거트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할 때 요거트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포나 아니면 알약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제제 형태의 유산균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유산균이라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어떤 유산균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사실 내 몸에 많은 도움이 줄 수 있고 아니면 별다른 생각보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유산균 수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1억 마리에서 100억 마리도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CF라고 해서 집락 형성 단위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의 유산균을 이제 가지고 있는 집락 형성 단위가 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단순히 개수만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장에서 작용하는 락토바실러스나 아니면 대장에서 작용하는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것들이 얼마나 균형이 있게 잘 들어있느냐 이런 조율의 문제도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만들 때 있어서 이제 부영제 같은 것들이 꽤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착향료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방부제 개념으로 이산화규소라든가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오히려 몸에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산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유당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당 알러지를 배제한 유당 알러지 프리 제품을 이제 구입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드실 때에 있어서도 공복에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식후에 바로 드시는 거 이건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산균 자체가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 요즘식으로 또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비만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2010년도 유럽 임상영양학 학술지에 따르면 이 유산균이라는 게 복부 내장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비만 수치를 낮춰주는 유효한 효과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신진대사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유산균을 적정히 잘 복용을 했을 경우에 몸에 있어서 그런 비만도를 낮춰주는 그런 큰 의미가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한약 처방 중에서도 어떤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약재가 있다고 아까 박지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도 유산균이지만 실제로 탈이 잘 나는 경우들이 많을 때 이걸 단순히 양약 소화제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쉽게 한약 처방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불황금 전기산이라는 약입니다.
이 불황금전기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를 바르게 해주는 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화를 편하게 해주고 속을 편하게 해주는 처방인데요. 소화불량이라든가 식체 증상에 쓸 수 있고요. 장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유산균 외에도 불황금전기산 꾸준히 먹는 것들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경우 이제 한의원에 환자분들이 오면 제일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똥 문제인데요. 똥을 매일 잘 보느냐 아니면 시원하게 잘 보느냐 형태가 잘 유지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내부 장기의 문제라든가 우리 몸의 전신 상태 문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 그 예쁜 색깔로 예쁜 형태로 잘 유지되게 잘 볼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장의 활동 그 내부의 미생물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스트레스 상태 그다음에 장의 움직임이라든가 복부 근육의 전반적인 상태 이걸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쾌변을 잘 볼 수 있는 경우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여성분들 변비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장의 움직임이 떨어지는 거라든가 복부의 근육력 저하,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이 적은 거 이런 부분도 원인이 되겠지만 이제 대변을 볼 때 자세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해부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직장이 이렇게 항문이 내려오다 직장이 이렇게 S자로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보는 자변기에서 대변을 보는 경우 그 대변이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좀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옛날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쪼그려 앉아서 대변 보면 좀 시원하게 대변을 금방 놓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를 하게 되면 대장이 이렇게 S자가 아니라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대변이 좀 더 쾌변이 시원하게 금방 누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렇다고 우리가 쪼그려 앉아서 대변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자세를 어떻게 만드느냐? 앞으로 이렇게 쪼그린 다음에 발 밑에다 발판 같은 거 올리게 되면 자변기에서도 쪼그려 앉아서 대변을 볼 수 있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놔보시면 대변을 좀 더 시원하게 쾌변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장의 중요성이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많은 연구 결과에서 장의 별명이 새로 생겼어요. 세컨드 브레인 또는 브레인 메이커. 그러니까 뇌와 직접 관련이 많다는 건데요. 결국 뇌에서 사실 미주신경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모든 장기, 특히 이제 장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뇌의 기능을 얼마나 좋은지를 장에서 대변을 하고 또 장 상태가 좋아야 그만큼 뇌 기능도 좋아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난치병 질환에도 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아지는데 그중에 특히 장내 미생물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에는 쉽게 말해서 일종의 정글이에요. 사바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좋은 균들도 있고 나쁜 균들도 있고 얘네들이 이 정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다양성이 많이 확보가 돼 있으면 그만큼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나 좋은 물질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어떤 환경, 예를 대표적인 게 항생제 같은 게 있는데 항생제가 들어오면 나쁜 균만 죽는 게 아니라 좋은 균들도 딱 같이 죽는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양성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몸의 면역이 확 떨어진다든지 감기에 잘 걸린다든지 막 더 싫은 술을 앓는다든지 이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장에 관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장에 미생물들이 100조 개가 넘게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양성이 유지가 되게끔 이왕이면 좋은 균이 더 많이 생존해 있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근데 여기에서도 나쁘게 작용하는 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복용을 하게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항생제라든지 뭐 피임약 같은 호르몬제 또는 소염진통제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우리 몸의 그 장의 환경에서 뭐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 단백질에 대한 감수성을 더 예민하게 한다든지 그런 기전을 통해서 장의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우리가 늘 입이 닳도록 먹지 말라고 적게 먹으라고 하는 밀가루나 모든 편의점의 음료에 들어있는 액상과당 이런 것들 또한 GMO라고 불리죠. 유전자 조작 식품들이 요즘에 뭐 두유나 뭐 이런 데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최대한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항생제랑 뭐 호르몬제 이런 게 노출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대표적인 게 유산균 또
뭐 식이섬유나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나 올리고당 이런 것들, 또 한약 종류 자체에도 우리 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표현하는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들이 많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발효 한약이라는 형태로도 요즘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발효식품으로 이렇게 뭐 청국장이나 김치가 좋은 건 익히 알려져 있는 거고, 탄수화물 줄이라는 건 입이 닳도록 말하고, 또 지방을 섭취하되 질 좋은 지방으로 이렇게 섭취를 하고, 이왕이면은 GMO 식품보다는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서, 요즘에는 비만 자체도 사실은 누구는 이렇게 뭐 먹어도 살이 안 찐다, 누구는 찐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장 환경을 잘 유지하는 걸로 해서 건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